안녕하세요, 백지호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논문 리뷰를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What is latent space? 잠재 공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재 공간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딥러닝 분야에서 좀 언급이 되는 용어인데요. 특히 이제 잠재 공간이 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는지, 왜 컴퓨터 비전과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자꾸 잠재 공간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잠재 공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probability space, 그러니까 확률 공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률 공간을 그냥 제가 그 개념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걸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1 곱하기 2 픽셀을 가지는 이미지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각 픽셀은 0 또는 1의 아주 간단한 1비트 정보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수는 두 개가 됩니다. A와 B, 각 픽셀이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과연 몇 가지의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1 곱하기 2 픽셀을 갖고 있고 각 픽셀은 두 개의 가능한 값을 갖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A축, B축 두 개의 축을 갖고 값은 0과 1을 각각 갖는 이렇게 총 4개의 포인트를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이 각각의 포인트는 이제 각각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포인트 0, 0은 A도 0이고 B도 0인 이미지. 그리고 이제 0, 1과 1, 0을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1, 1까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가능한 이미지를 이 공간 위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을 갖는 이 이미지 A, B가 가질 수 있는 이 공간을 바로 확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 곱하기 2의 작은 이미지가 아니라 2 곱하기 2만 되는 이미지여도 이런 이미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까랑 똑같이 이제 각 픽셀은 두 개의 가능한 값을 갖는다고 봅시다. 우리는 축 4개를 갖게 됩니다. 2 곱하기 2 픽셀이기 때문에 변수가 4개가 되는 거죠. A, B, C, D를 두 개의 값을 갖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먼저 A랑 B는 아까처럼 이렇게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상단부터 A, B, C, D라고 봤고요. 그러고 이제 C가 추가가 될 겁니다. 이 세 번째 값인 C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3차원 그래프가 될 것이고 D까지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4차원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고작 픽셀 4개짜리 간단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간단한 픽셀 4개가 있고 값은 그냥 0과 1만 갖는 그런 간단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이미지를 다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확률 공간은 픽셀 개수 n개의 디멘션 차원 축을 갖고 각각의 축은 m개의 가능한 값들을 갖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각 픽셀에 256개의 값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머신러닝 공부하면 자주 보게 되는 엠리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가로 28, 세로 28의 크기의 그냥 흑백 이미지로 하나의 채널을 가져서 총 784개의 축을 갖는 확률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각 축은 256개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총 20만 개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축이 784개인 확률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심지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들은 더 복잡합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RGB 3개의 채널을 갖게 되고 이거는 곧 3배로 많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곳 레졸루션,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 이미지 제가 그냥 지나가다 찍은 셀카 같은 경우에는 가로 960, 세로 1280, 거기다가 채널까지 세 채널을 가져서 무려 300만 개가 넘는 축을 갖게 됩니다. 값이 아니라 축이 300만 개인 확률 공간인 거예요. 우린 4차원만 돼도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지는데 300만 개의 축은 절대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사이즈에 존재할 수 있는 컬러 이미지의 개수는 무려 9억 개에 달하게 됩니다. 360만 개의 축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 각 축은 심지어 256개의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확률 공간을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나타내야 될까요?
픽셀 공간은 잊어버립시다. 픽셀 공간은 너무 크고 또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픽셀 공간에서 이제 아까와 같은 이런 컬러 이미지에서 우리가 제 머리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픽셀을 칠할 때마다 한 확률 공간 위에서 확률 공간 위에서 고작 단 하나의 픽셀을 값을 바꾸는데도 큰 공간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빨간색에서 노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제 머리색은 검은색이군요. 검은색에서 이 노란색, 옐로우 방향으로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제 머리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픽셀에 전부 다 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잠재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제 이미지를 이제 픽셀 데이터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미지는 960의 너비와 1280의 높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각 픽셀은 이제 왼쪽 위에서부터 128, 214, 215 그리고 127, 213, 26 이런 식으로 한 픽셀의 데이터를 이게 픽셀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 설명하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이런 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설명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이미지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미지 오버 양심이 제가 이걸 쓸 수는 있는데 읽을 수가 없네요. 이미지 오버 guy with a black hair 검은 헤어를 갖고 he's wearing a mask, a black shirt and a white cardigan.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검은색 셔츠와 하얀 가디건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픽셀로 설명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문장에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디테일은 조금 놓치게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막 배경이 이런 막 복잡한 디테일이 아니라 이 이미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쉬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다시 같은 태스크, 제 머리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이 픽셀의 경우에는 이 머리에 해당하는 픽셀을 수백 수천 개를 바꿔줘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이미지 오버 가이 윗 여기에다 찍찍 줄 긋고 옐로우 헤어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이미지의 각 픽셀 디테일이 아니라 그냥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속성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걸 이제 픽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검은 머리카락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미지를 이 사람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 잠재 공간 이 위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축은 이제 잠재 공간의 각 축은 우리의 각 픽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속성을 뜻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 눈 색깔, 뭐 머리가 긴지 짧은지,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기분이 지금 좋아 보이는지 나빠 보이는지 이런 속성들을 각 축으로 활용을 하게 돼서 픽셀 스페이스에 비해 훨씬 적은 축에다가 이제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셔츠 컬러, 입고 있는 셔츠가 어떤 색인지, 그리고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폴드, 한국어로 하면 다형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딥러닝에서 우리 모델이 매니폴드를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니폴드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매니폴드가 무엇이냐면 이제 확률 공간을 닮은 공간을 의미를 한다고 위키백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률 공간은 뭐 2차원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뭐 이런 데 안에 이렇게 2차원으로 뭔가 셋이 있으면 이게 매니폴드가 됩니다. 매니폴드는 다형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제 몇 차원이든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확률 공간이 3차원이라면 3차원 매니폴드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처럼 막 수백 수천 차원이 돼도 그 안에 매니폴드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엠리스트 사이즈의 그 이미지에 존재 가능한 뭐 이미지의 개수가 20만 개라 했었나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20만 개 중에는 물론 숫자 같이 보이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되게 의미가 없는 그냥 막 무슨 모자이크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숫자의 매니폴드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숫자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달아놨다시피 이제 뭐 사람의 이미지에 매니폴드가 있을 것이고 또 풍경 이미지에 매니폴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매니폴드가 이제 확률 공간상에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람을 다루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사람의 매니폴드를 학습해야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시각화를 해서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FHD 컬러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존재 가능한 이미지의 수가 1592 밀리언 100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6개를 더 붙이니까 뭐 15억 개가 되겠네요. 약 16억 개. 16억 개의 이미지 중에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이미지를 다루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제 가능한 이 16억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집합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U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사람을 다루는 매니폴드를 찾습니다. 집합을. 보시면 이제 뭐 매니폴드 오브 이미지 오브 캣, 매니폴드 오브 이미지 오브 독스 이렇게 다양한 매니폴드가 이 위에 존재를 할 텐데 이 중에 이제 우리의 목표인 사람을 다루는 매니폴드를 찾아서 모델이 이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 이미지가 존재를 하겠죠. 이제 이 타겟 매니폴드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모델은 조금 더 이 매니폴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사람 사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원에 보시면 얘네는 브라이트 백그라운드 밝은 배경에서 촬영이 된 사진이다. 여기는 뭐 어두운 배경에서 사진이 촬영이 됐다.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가디건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매니폴드 안에서도 그 안에 존재하는 또 다양한 그룹들을 학습을 하고 특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델은 이미지를 이 매니폴드 안으로 인코드할 수 있어요. 즉 매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이미지가 이 매니폴드 위에서 어느 점에 위치를 하게 되는지를 매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뭐 가디건을 입고 있고 마스크는 없고 백그라운드는 밝으니까 이 지점에 매핑을 해야겠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죠. 또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작동을 하는 건데 이제 레이턴트 벡터, 잠재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레이턴트 벡터란 건 이제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얘가 즉 이 매니폴드 위에서 뭐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곳에 있는 점을 나타내고 이제 이 점을 이미지로 다시 변환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지 여기는 이제 브라이트 백그라운드에 뭐 마스크는 없고 가디건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빨간 백그라운드에서 찍은 인물 이미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 매니폴드를 학습을 함으로써 그 위에 이제 존재해야 할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재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픽셀 공간을 이용할 때보다 더 다양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이제 이미지를 변환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 강아지 이미지에서 이 새 이미지로 이걸 픽셀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각 픽셀이 이제 점차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슨 이미지 겹쳐놓은 것처럼 변환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게 되면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뭐 이 특성들을 학습을 하겠죠. 뭐 이런 자세의 강아지의 뭐 막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거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새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 사이로 천천히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변환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픽셀이 여기 뭐 딱 그냥 이 픽셀 단위로 여기는 하얀색에서 뭐 여기 초록색으로 변환이 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이미지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자연스럽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가까운 그러는 변환이나 아니면 뭔가 기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의의이고 또 잠재 공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바쁜 와중에 빠르게 준비를 하느라 이게 설명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latent space, 잠재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모르겠는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랑 스타 이런 것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기까지 백지호였고요. 오늘도 여러분도 배울 거 많고 아주 재밌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